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도 이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비밀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기 전에 머니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을 열어서 일단은 섹터 흐름 볼 텐데요. 2차 전지 쪽이 강하네요, 여전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등의 종목들, 삼성 SDI, LNF까지 모두 다 오늘 강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일부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고요. 금융 쪽도 괜찮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철강 지주사, 그리고 조선 기자재 등등 다 강한 것 같은데, 반도체, IT 투톱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하나씩 볼 텐데요. 저희 오늘 리뷰해볼 종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2월 2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 GF홀딩스 보겠습니다. 이게 시가 기준으로는 8%가량,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25%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 7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이렇게 좀 눌려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저 PBR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 쪽에서의 나왔던 정책이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로 사실 일본에서는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이 관련주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는데, 저희는 한 2주? 3주 정도 만에 이제 관련주들이 한 20% 이상의 상승을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로는 이 모멘텀이 강하게 빠르게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GF홀딩스도 고점에서 지금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2차적으로 반등이 있겠느냐 아마 궁금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일본과의 차이점은, 일본은 정책이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상승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었고, 또 2차례를 펼친 것은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강력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책이 예고된 상황만으로 학습 효과로 빠르게 올라갔던 거고, 결국에 2월 말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세부안이 나오고 3월 말에 확정안이 나온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멘텀이 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조정 시에 한번 저 PBR 관련주들이 없는 쪽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주들이 한창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또다시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 PBR주가 포트에 없다면 이럴 때 한 번 더 노려보는 것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1월 5일에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0% 이상을 기록합니다. 일단은 작년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애플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5%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일단 미국 빅테크 중에서 기존의 IT 쪽이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 같은 네. 2차전지 쪽이 좋았잖아요. 전 그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세론이 국내 시장의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전망 자체가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정을 또 틈타서 기회를 또 삼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세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또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럴 때 역시나 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 만큼 최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수급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2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화장품, 하이브리드,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저 PBR, 또 방산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반도체나 다른 섹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조금 새롭게 보이는 하이브리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마 이번 주에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대차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하겠다, 라인업을.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라인업이 됐을 때 Q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주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의 어떤 그 부품보다는
하이브리드의 부품이 증가된다면 이 사실 가격이 다르거든요. 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고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는 부품은 ASP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Q도 상승하지만 P도 상승하는 동반 상승의 국면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세방전지나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두 종목의 이 실제 매출에서도 비중도 이제 내연기관이 많이 있다가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실제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실적 성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기아차 쪽으로 한 80에서 90% 정도 고객사 비중이 높은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은 좀 낮아지고 해외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기아차보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 사실 단가들을 조금 더 잘 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피해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관들은 어쨌든 반도체나 PBR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틈새를 노려서 하이브리드 쪽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 쪽에서 틈새를 노려서 본 쪽으로 하이브리드 확대 수혜주 체크해봤습니다. 세방전지, 코리아 FT까지요. 코리아 FT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볼 텐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VT가 굉장히 또 뭐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 리들샷 써보셨나요? 저는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네. 따갑다고 해서 좀 무섭기도 해가지고. 네. 조금 참고 네. 바르시면 안 따가워요. 어쩐지 좀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게 이 리들샷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확실히 화장품 관련주들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황제주, 과거 황제주보다는 중소형주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용의료기기가 이제 숫자를 매달 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좀 기관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화장품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이제 매달 나오기도 하고 일자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2월 이제 1일부터 10날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쪽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은 성장을 못하지만 네. 미국과 일본은 여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플레이 잘하는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좀 잘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일본 쪽에서 플레이 잘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이제 클리오, 그 다음에 VT. 사실 네. VT가 국내에서도 잘 나가지만 뭐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선호를 했고 VT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이 더 지금 강한 양봉을 나타낸 엊그저께의 봉을 보실 수 있는데 VT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일본은 잘 나갔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 아마존에서 반응이 되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북미도 공략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서진 시스템을 딱 봤을 때 섹터에 보통 통신 장비 쪽에 들어있긴 한데 네. 최근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ESS 기업으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진 시스템이 그동안에 이제 자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정말 큰 규모로 공장을 네.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런 감가상각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으로 마진이 잘 안 나왔다면 이번 분기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ESS 업체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잘 나왔고 이거 이제 진짜 이제 뭐 수익을 잘 내나 보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은 저는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액이 2,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422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년 동안 벌 돈을 오. 네, 한 분기에 다 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분기 최고 실적을 드디어 이제 달성을 하게 됐고, 시장 기대치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것은 제가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 성장의 포인트를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안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ESS 쪽에서의 장비, 그리고 이제 EV 쪽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이 거의 81%, 90% 성장했으니까 뭐 100% 정도 성장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분야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도 당연히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체크해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있어서 재평가가 필요하겠죠.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결국에는 그 4분기에 보여줬던 것이 올해 원년, 그러니까 온기로 반영이 네.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279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4분기보다는 덜하지만 YOY로는 여전히 크게 성장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 쪽에서의 ESS 쪽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수주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한 1,400억 이상은 좀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ESS가 올해 성장을 압도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가면서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마진율이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깜짝 실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일단 그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8,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QRT입니다. 이게 반도체 HBM 관련한 수혜도 있는데 XR 쪽도 같이 가져간다고요? 네, 일단 그 QR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새로운 HBM 수혜주로 좀 꼽히고 네.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한 신뢰성 테스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력은 40년에서 1년 모자란 39년 정도 네. 됐고요. 반도체 장비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팹리스 파운드리, 사실 고객사로 메타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복직한 이런 회사들 쪽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대표 기업들은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전신이 뭐냐면 현대전자의 품질 보증 부서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14년에 SK 하이 ENG의 반도체 검사 부분이 이제 분할돼가지고 QRT라는 회사로 이제 설립이 됐고, 코스닥에 22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어떤 분야를 하고 있냐를 보면은 모바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 5G, AI, 이런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이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에서의 신뢰성 평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신뢰성 그 평가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이 기업이 사실 상장되기 전에는 이런 섹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로 양산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테스트고요. 테스트 기업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사트 쪽에서의 테스트, 그러니까 외주 반도체 후공정 그런 쪽에서 제공하는 파이널 테스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동사의 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판가가 평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조건, 그리고 프로그램 세팅 난이도, 고객의 어떤 특별한 어떤 주문, 그런 게 이제 좀 까다로워지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고성능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능 테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ASP가 꾸준하게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QRT의 주요 고객사들을 보니까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네. 많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표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특히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업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대할 게 없었지만 일단은 이제 주요 고객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SK 하이닉스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상장을 했고 점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고객사 다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업황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HBM 같은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결국에는 ASP가 높아지는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저는 이제 VR이라고 보는데 이 V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DDIC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에서 이제 불량이 이제 만약에 네.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제 떼어내가지고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버려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이제 기술을 이 고객사와 함께 프로젝트로 공동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VR이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이 회사의 기술이 네. 뭐 적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메타 쪽에서 적화한 캐스트를 좀 출시를 많이 좀 이렇게 저변을 확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공동 개발했던 기술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DDIC 말고도 GPU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것들 사실 이제 HBM의 문제는 지금 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D램은 수율이 한 80에서 90% 정도는 나오는데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사실 60에서 70%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국에 이제 마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HBM 쪽에서의 수율을 올리는 게 사실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관건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고객사랑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거 이제 퀄 테스트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양산 장비도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HBM 그 다음에 이제 VR 그런 네. 쪽에서의 관련주로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 리레이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VR 쪽도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 바탕으로 해서 좋을 걸로 기대됩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 궁금한데요. 네, 목표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T 목표 주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